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제일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지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의 차임 연체인데 비교해서 기억해두세요.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에 전대, 즉 세 얻은 것을 다시 세를 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5.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것도 당연하겠지요. 다만 경과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것도 임대차 계약의 본질상 당연한 것입니다. 7. 임대인이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임대차 계약 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한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멸실되어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위의 갱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에 임대인은 응해야 하고요. 이는 10년까지 인정되어 상가 임차인의 지위는 상당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쇼츠에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제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연결됩니다. 임차인은 규책 사유 등이 없다면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과 차임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에 대해서는 5%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매년 보증금과 차임을 5%씩 증액한다면 마지막 임대차에 있어서는 처음 보증금과 차임의 약 1.55배, 즉 55%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9번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9 곱하기 5는 45%가 아니고 55%인지는 복리의 마법을 공부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5의 9제곱 마이너스 1은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생략 마이너스 1은 약 0.55. 다음 쇼츠로 오세요. 상가 임대차 계속 설명드립니다.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대해 특례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일반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조금 더 요건을 강화하여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큰 임대차 계약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차임 연체의 해지 특례 규정은 큰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 100억 원에 월세 1억 원의 계약일지라도 2기의 차임 연체만으로는 해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가 아니고 일반 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쇼츠에서 설명드릴게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없다. 2. 토지. 3. 동산. 4. 토지와 동산. 정답은 4입니다. 물론 토지와 동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땅, 즉 토지만을 빌리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작을 하려 하거나 주차장을 하거나 아니면 돌 판매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동산, 즉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닌 물건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민법이 적용되겠어요. 예를 들면 노트북이라던가 아니면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쇼츠에서 뵐게요.